혹시 2년 뒤에 내 지갑 사정이 갑자기 확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오늘은 2026년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엘니뇨가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 다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플러스 2도예요.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숫자는 2026년 슈퍼 엘니뇨가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뒤흔들고 우리 경제에 정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같은 겁니다.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 세계 최고의 기후기관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문구처럼 말이죠. 2020년 엘니뇨, 이거 그냥 날씨 좀 변하는 수준이 아니야. 아예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협이야 라는 거죠.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명백한 도전과제라는 뜻입니다.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경고가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. 불과 2년 뒤인 2026년 여름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이미 60%를 넘어섰어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이게 그냥 평범한 엘니뇨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.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. 아니, 대체 이 엘니뇨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요?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금 거대한 기후 엔진이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엘니뇨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엘니뇨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. 지구의 거대한 보일러, 바로 태평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전 세계 날씨를 완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현상이에요. 비유하자면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봉을 막 아무렇게나 흔드는 거죠. 그럼 연주가 엉망이 되겠죠? 전 지구의 날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평소에는요, 무역풍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풍기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을 아시아 쪽,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으로 싹 밀어줘요. 근데 엘니뇨가 오면 이 선풍기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심지어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거예요. 고장 난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뜨거운 바닷물이 동태평양, 즉 아메리카 대륙 쪽에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전 세계 기후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스위치를 켜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켈빈파라는 녀석인데요. 이게 뭐냐면 바다 깊은 곳에서 수면 아래 수백 미터에서 태평양을 동쪽으로 쫙 가로지르는 거대한 뜨거운 물의 흐름, 바닷속 온수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 켈빈파가 바로 엘니뇨라는 거대한 기후 엔진에 기름을 붓는 그런 핵심적인 연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태평양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. 정말 도미노 같아요. 하나가 톡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이상기후를 몰고 오는 거죠. 자, 그럼 이 기후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로 쓰러지는 도미노는 바로 동남아시아랑 호주입니다. 이 지역들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끔찍한 대형 산불이 막 일어나요. 그 결과요?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, 그리고 밥상에 오르는 쌀, 설탕 같은 아주 중요한 작물들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. 자, 근데 완전 반대편,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은 정반대의 재앙을 맞습니다. 바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죠. 이게 그냥 길 좀 잠기는 수준이 아니에요. 굴이나 아연 같은 핵심 원자재를 캐는 광산이 멈추고요. 전 세계로 물건을 나르는 물류망이 마비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괜찮을까요? 천만에요.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. 살인적인 폭염이랑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붓는 집중호우가 막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죠. 예측도 안 되고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날씨 변화가 우리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본 이 기후 도미노가 결국에는 거대한 경제 충격파가 돼서 우리 모두의 지갑을 정조준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흔드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농업 생산이랑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. 한국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분석한 걸 보면요. 슈퍼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최대 1.9%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. 1.9%?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말해 여러분 월급에서 매달 몇만 원씩이 식비로 그냥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.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농산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전체 물가를 다 끌어올리는 거죠.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
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경제 충격일 거예요.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뭐 하나 담을 때마다 가격표가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. 시장은요, 벌써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. 곡물 가격이 뜨니까 거대 농업 기업들은 돈 벌 기회로 보고 있고요.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해야 하니까 정밀 농업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죠. 또 폭염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할 테니 에너지 기업들도 바빠졌습니다. 다들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위기가 먹는 문제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전 세계적인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겠죠. 그럼 전력망이 버티질 못해요. 이게 단순히 전기요금 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정전, 그러니까 블랙아웃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. 그럼 또 에너지랑 관련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막 폭등하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기후 위기가 우리 밥상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엄청난 충격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아니죠. 지금부터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좀 큰 그림에서 볼게요.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댐 높이 쌓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아요.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나누고 소위 기후 회복력이라는 걸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가뭄에도 잘 자라는 작물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기후 충격에도 끄떡없는 똑똑한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요. 근데 이건 사실 국가나 기업 차원의 얘기잖아요.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, 평범한 개인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? 우리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? 우리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급한 위협은 뭐니 해도 살인적인 폭염입니다. 그러니까 기상예보 매일 챙겨보고 물 자주 마시고 진짜 너무 더운 시간대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. 이런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요. 나와 내 가족,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된 시대,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?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오늘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